안녕하세요. 에버랜드 어린이집 교사 이수진입니다. 존중을 심으면 존중이 자라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수상기간이라는 이유로 저희원의 일상을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7세 고시. 부모의 불안감과 경쟁 분위기로 인해 아이들의 발달 과업이 무시되고 결과 중심의 조기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나의 권리를 아는 것, 그리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일상이 돼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 놀이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놀이는 저희 반 다문화 친구의 말뜻을 번역 앱으로 알아보며 다른 발음이지만 같은 뜻의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연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 말의 뜻을 모를 때는 따라하고 웃으면서 놀리는 말처럼 사용하다가 뜻을 알고 나서는 그 친구가 그 말을 쓰면 엄마가 보고 싶구나 하며 함께 책을 읽거나 놀이를 하기도 하면서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나와 친구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만 친구는 달리기를 잘해 라고 말하며 친구의 강점 찾기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이걸 권리로 좀 확장해서 서로 다른 우리지만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인권교육 자료를 활용해 보았는데요. 유니세프나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권리보장원 등 많은 곳에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유니세프에 신청해서 교육 자료를 지원받았고 지금도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하는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이라는 프로젝트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놀이는 올해 대선을 기회로 선거놀이를 하면서 민주주의 의미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었는데 처음 우리 반 주인은 누굴까? 라는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대답해서 조금 놀랐어요. 주말 동안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와서는 고양이당, 펭귄당, 탱크당 이름을 짓기도 하고 선거 노래 만들기, 공약을 세워 동생반으로 돌아다니며 선거 연설도 했죠. 투표날이 임박해 우리도 어린이집 전체 원화를 대상으로 투표와 개표까지 즐겁게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으로 뽑힌 친구가 선생님이 진행하던 교실 회의를 직접 진행하게 되었고 교실 회의를 하면서 안건에 따라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순서와 시간의 문제도 보드판과 타이머 시계로 해결되었고 다양한 시간의 모래시계가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교실 약속판에 선생님 약속란이 생겼는데요. 하루에 한 번 칭찬해주기, 우리 생각 물어봐주기 등 아이들이 스스로 약속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런 경험들은 친구랑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도 자기 주장만 하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로 의사표현의 권리를 서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실 회의 중에 나온 안건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저희 반 다문화 친구가 때리는 행동을 보였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져서 이게 안건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평소 그 친구랑 잘 놀이하는 한 여자친구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땡땡이가 때리려고 손을 들 때 하이파이브를 해주면 괜찮아 라고 말이죠. 다른 아이들은 그 방법을 실천했고 정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부정적 반응에 더욱 관심 끌기로 강화되었던 그 때리는 행동이 하이파이브로 인해 빈도가 줄어들고 이젠 거의 보이지 않게 되기까지 교사인 제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은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픈 놀이를 정하고 설득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놀이터 만들자, 동생들을 초대하자, 산책 코스도 우리 생각대로 매일매일 바뀌고 있죠. 다수결과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내 생각과 달라도 많은 친구들이 원하는 의견을 기분 좋게 따라주고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든 이 아이들이 속한 집단이 서로를 존중하는 집단으로 변해갈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존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일상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에버랜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립수지 어린이집 우수교육 사례 공모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권리 존중의 행복, 줄여서 소확행이라는 제목으로 영유아 권리 존중 실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유아 권리 존중은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핵심적 실천 과제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영유아는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누어 발표를 하려 합니다. 먼저 교사의 마음가짐입니다. 교사는 영아를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하며 교사가 먼저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의 권리 존중입니다. 등원 시간에 교사의 반김과 환영의 메시지는 영아의 하루 시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는 다정한 말과 따뜻한 포옹으로 신뢰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습니다. 급간식 시간에 영아가 골고루 먹는 발달권과 스스로 먹는 선택권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가 자신의 기호와 욕구를 표현하고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장보기 요리활동 등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자연스럽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식재료 및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리 및 전이 시간입니다. 놀잇감을 활용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친구와 힘을 모아 즐겁게 정리하였고 깨끗해진 교실을 함께 둘러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낮잠 시간에는 교사가 아닌 영아 스스로 이불을 챙기고 낮잠 자리를 선택하고 이불을 펴보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놀이에서의 영유아 권리 존중입니다. 놀이 관찰, 놀잇감 제공, 영아 주도, 놀이 끝맺음으로 권리 존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는 먼저 영아가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놀이를 관찰하였습니다. 관찰을 토대로 영아들이 동물에 흥미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동물 풍선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영아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놀이하였고 그 결과 자발적으로 풍선을 잡아당기는 놀이로 이어졌습니다. 잡아당기면 놀이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풍선이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긴 백업, 파라슈트, 그물망 등 적절한 놀잇감을 제공해 주어 놀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즐겁게 놀다 보니 위험하게 놀이하는 모습이 보여 영아의 권리를 존중하되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 규칙을 함께 정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영아의 자율적으로 놀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균형 있게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가 이어지다가 풍선 위에 앉아서 놀이하는 것에 흥미를 보여 압축팩 속에 풍선을 넣어 커다란 풍선 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풍선 침대에 누워 휴식을 하는 놀이에서 나아가 침대를 밀고 끄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그 후 풍선 썰매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아 주도로 놀이가 확장되는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아는 실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동물 풍선을 산책시키며 공간 확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사의 민감한 관찰을 통해 공간,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영아의 놀이 확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양한 놀이로 확장되던 풍선 놀이가 우연히 발로 터뜨리게 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퍼뜨리며 풍선 놀이가 끝맺음이 되었습니다. 영아에게 놀이는 곧 말이고 표현이므로 영아가 마음껏 놀이하고 그만둘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권리 존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원 내에서 월말평가, 교직원 회의, 학부모 상담, 권리 교육과 사례 중심의 연수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가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영유아 권리와 존엄성이 사라지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립초등 어린이집 교사 조민지입니다. 제11회 공모전을 통해 마음 똑똑, 감정 톡톡, 권리 쑥쑥이라는 주제로 한 권리 존중 실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아들은 아파도, 배가 고파도, 불편해도, 화가 나도 감정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신학기 낯선 어린이집에 첫 등원을 하여 부모님과 분리되어짐의 불안을 울음으로 표현하는데요. 저희는 영유아 권리 존중의 출발점을 감정을 표현할 권리로 보고 내 감정을 인식하여 알고 언어로 표현하고 놀이를 통해 서로가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첫 적응기의 불안을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환경, 낯선 어린이집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만남을 기대함의 감정으로 연결했습니다. 감정 동화책 읽기와 감정성 부르기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정과 연계하여 보호자와 함께 감정송을 부르며 다양한 감정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아들의 흥미에 따라 표정 만들기 교구와 감정 손인형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역할놀이로 감정을 대입해보며 공감 능력을 키웠습니다. 병원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위해 감정치료방을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의사가운을 입고 속상하거나 화가 난 친구들을 치료하며 놀이 속에서 공감과 상호 존중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놀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권리 존중을 실천했습니다. 인사판을 활용해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했고, 부모님도 함께 참여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감정판을 통해 오늘의 기분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표정카드로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울음보다는 언어의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고, 타인의 감정을 위로해 주기도 한다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원 주변에서 존중성과 감정성 캠페인을 하며 지역사회의 아동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례는 작은 감정 표현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마음 똑똑 인식했고, 친구들과 감정 톡톡 표현하며 긍정적인 자아 형성으로 권리가 쑥쑥 자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꾸준히 권리 존중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립초당 어린이집 교사 조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